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서양 교육을 받으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교육인가? 우리가 왜 교육을 받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죠. 교육은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여기까지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평생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무엇보다도 초, 중, 고, 대학교 여기 너무너무 사실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국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오늘은 그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있는데, 왜 서양 교육, 여기서 이제 서양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교육 또는 캐나다 교육,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통틀어서 서양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고요. 왜 미국 교육이나 캐나다 교육을 이 시대에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시대의 흐름.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당분간은 미국이 인류 문명을 주도하는 패권 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이런 성향이 좀 강해졌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미국이 앞으로의 패권 국가가 되느냐,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느냐, 그래서 뭐 G2다. 그래서 G1은 미국, G2는 중국, 뭐 이렇게 이제 많이 경합을 벌이다가 최근에 비교적 한 3년 전서부터는 이제 좀 많이 기울어지면서 미국 쪽으로 이제 G1, 2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탑 1, 미국이 이제 그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그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도 뭐 이렇게 제어를 하고,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도 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뭐 하여간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확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 국가는 세계적인 그 오일 생산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발견되면서부터, 이 셰일 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처럼 그 대륙붕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품어오르는, 가장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캐나다도 산유국입니다. 캐나다는 샌드 오일이라 그래서 모래하고 기름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푹 파가지고 그 모래하고 기름을 분리해내는, 그래서 이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트가 꽤 듭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배럴당 $100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게 생산성이 있다고 그러죠. 캐나다의 기름은, 즉 샌드 오일은. 그래서 한때 왜 기름값이 배럴당 150불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미국 달러보다 캐나다 달러가 더 강세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달러가 지금은 미국 달러 대비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때 기름값이 막 치솟아 가지고 배럴당 $150 될 때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비쌌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미국이 셰일 가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름을 퍼내는, 그러니까 이 이 바위 속 깊은 곳에서 이 바위하고 바위 사이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미국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트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대의 그 저장고를 가지고 있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생산량도 세계 최고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탈바꿈이 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죠. 전에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 국민들이 써야 될 그런 기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사우디랑 뭐 이렇게 협업하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었는데 게임 끝! 미국 본토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나오고서부터 미국은 에너지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국 지금 기름값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이 그리고 그 많은 인구 그리고 에너지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자신의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그 굉장한 무기를 가짐으로써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딘가요? 러시아 같은 경우죠. 러시아도 오일 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생산해서 그걸 수출을 해서 나름 러시아의 파워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뭐 기름값이 똥값이 되니까 러시아는 맥없이 이제 이 대세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뭐 힘이 없고 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3위의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국가의 힘은 다 어디서 나왔다? 기름 팔아서 나왔죠. 그래서 펑펑 기름이 나올 때 그 기름값 비쌀 때 그거 팔아가지고 국민에게 막 나눠줬잖아요. 모든 거를. 계속해서 기름값이 비싸면 지금도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팔로가 막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오늘 완전히 거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패권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중동 국가, 뭐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런 나라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에너지에 관해서는 기름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못 됐을까요? 그거는 기름만 많은, 즉 다시 얘기해서 돈만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대빵이 되던가요?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로 뭔가를 많이 배워. 지식이 되게 많아. 근데 돈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떤 그룹의 대빵이 되던가요? 아니죠. 두 개를 다 겸비해야죠. 두 개란 뭐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식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야 되죠. 즉 돈의 힘과 그리고 지적인 힘이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맞죠? 즉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졸부 그냥 돈만 있는 나라. 그게 왜 그래요? 모든 여자들은 다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다니고 뭐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남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나라에는 그리고 여전히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문명 국가잖아요. 돈만 많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동의 부자들 보면 막 온갖 비싼 자동차 막 패대기로 미안합니다. 돈 지랄.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거지.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렇게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강국으로서 굉장히 힘을 가졌지만 그것 못지않게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문명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미국이 그런 그 문명국의 지위를 갖고 있을 정도의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느님은 천주교에서는 이게 하느님이라고 그러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예, God. 네,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이래요. 저는 이제 천주교라서. 그냥 쓴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 어쨌든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문화 성향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중국도 보면은 같은 인간이지만 거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황제 비슷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같은 인간이지만 이렇게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하고 일반 평민 이거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은 왕이 존재하잖아요. 임금님. 태국 같은 나라도 보면 인간인데 임금님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면 끼리끼리 높은 사람이 알면 밑에 사람들한테 어쨌든 인간이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거든요. 임금님, 높은 사람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계급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유교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평등 사상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살고 살아보고 이러면은요, 제가 제일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 정직성의 부재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요즘 조금 심해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치가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갈 때 애들 이제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얘들아 엄마 마트에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들한테 엄마야 아들아 엄마 고등학교 동창하고 좀 놀다 올게. 너 공부하고 있어. 이러기 뭐 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죠? 아들아 엄마 이마트에 좀 갔다 올게. 공부 좀 하고 있어.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거짓말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등산 갈 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걸려요? 그럼 걱정 마세요. 5분만 더 가면 돼요. 5분만 더. 실제로 50분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보편화돼 있잖아요.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상당히 우리 문화에 그냥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양 사람은 이 정직성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화이트 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화이트 라이도 인정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입국하잖아요. 그럴 때 $10,000 이상 가지고 가면 꼭 신고해야 되죠. 아시죠 그거? 그럼 가끔 물어봅니다. 얼마나 갖고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I think I have about $9,000? 글쎄 나 한 9,000불 갖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보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요, 대충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잖아요. 카운트하고 걸리잖아요. 그럼 10년간 입국 금지되고 그래요. 그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이 발견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철저한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직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설명하면 되게 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를 심거나 그럴 때 누구나 똑같은 속도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남녀노소 한꺼번에 나가지고 동시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심고 나면 옆에 사람이 조금 못 쫓아오면 그냥 슬쩍 심어주죠. 그리고 됐어 갑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됐구나 그럼 다음 라인 이러고 이제 줄을 옮기잖아요. 그죠?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눈 감아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농사가 져지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농사가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을 해주고 이걸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인정이라 하잖아요. 야, 인정머리가 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즘 안 그렇습니다. 뭐 쌀 한 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박이 있잖아요. 쌀 대박이. 이게 한 말짜리 대박이다. 그러면 부자들이 올 때는 쌀을 이렇게 갖고 싹 이렇게 갖고 이거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안쓰러운 사람이 오면 쌀을 이렇게 수북히 담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퍽 담아주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다 이만큼 넣은 것도 한 말이고 싹 한 것도 한 말입니다. 쌀 한 마리. 텀이잖아요, 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한 말은 우리 개념에서의 쌀 한 말.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달라, 한 말이. 이해되세요? 가난한 사람 오면 한 말이 한 말하고 뭐 10분의 1이 더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 오면 싹 해갖고 그냥 한 말은 얄짤없이 한 말이야.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1kg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1kg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굉장히 flexibility, 즉 오차의 범위가 큽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오차의 범위가 큽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멋진 말로 인정머리가 있다, 인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나 야박하게 싹 하면은 되게 싫어하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 정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약간 인정머리 있는 거. 근데 이 약간 인정이 있고 이런 것은 정직하고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붙잡혀가는 사람이 이렇게 딱 뭐 그 서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 이랬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는 대충 거짓말하는 거 다 알지만 그죠? 알지만 그래도 넘어가 주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런 사람 미국 사람을 이제 대체로 얘기를 듣게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그 사회에서 무조건 아웃입니다. 잘못한 거는 용서를 해줄 수 있어도 거짓말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핍박을 피해서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그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그가 미국은 우리가 정말 이 종교적 피해 그런 피해를 당해서 그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이라는 뭐를 건설한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미국 정신,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부를 개척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American Dream이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가족을 지키면서 늘 새로운 거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무기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죠. 수많은 사람이 개인이 무기를 갖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렇게 주고 가는데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지금도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허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미국적인 그 무엇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다시 얘기해서 미국은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그 굉장히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런 무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이 문명을 이 시대의 문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계속될 것 같아요.
문명을 이끌어가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미국 사람에 비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사람 그렇게 정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기기는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인류 문명을 주도하게 되었고, 참 보면은요, 우리 그 속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류 문명이 쭉 이렇게 하면서 왕년에 한때 인류 문명을 이끌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문명도 있었죠. 지금 그리스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거지 국가 됐죠.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태리, 굉장한 거기도 문화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죠? 한때 인류 문명을 로마 제국이 이끌어 갔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 어떻게 사나요? 그저 그런 나라가 됐죠. 그저 그런 나라가 됐죠. 그리고 뭐 정말 한때 잘 살았던, 심지어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다 왕년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나름. 뭐 이란도 그렇고, 심지어 그죠? 페르시아 문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꼴도 보십시오. 꼴을 좀. 그러니까 왕년에 잘 살았던, 한때 잘 살았던 사람도 지금은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고, 근데 어쩌면 나라나 개인이나 그렇게 똑같습니까? 개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3대 부자 힘들다는 것처럼, 정말 돈이 그렇게 3대를 못 넘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은 비교적 신생 국가죠. 그죠? 그 많은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신생 국가인데, 오늘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녹여져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냐면요, 세계 GDP 총생산량이, 세계 총생산량의 25% 정도를 미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뭐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적인 무장,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말 대단하니까 뭐 미국은 당분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양 교육을 받으면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국의 교육은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국민소득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구별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요.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은 어떻게 다르냐? 이 후진국에서는요, 아예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예 못 만들어. 아예 못 만들고요. 이 중진국,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중진국 같은 데서는 설계도를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갖다 주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진국입니다. 선진국은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개념을 만들어내는 나라.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예전서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던데, 미국 애들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거기도 그 리딩 계급, 그러니까 리더 계층들은 공부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국민이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 학원 다니잖아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렇게 취직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취직이 안 되죠? 왜 취직이 안 되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노는데, 지금도 미국은 지금 최고 호황이잖아요. 요즘
조금 요즘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 비하면 뭐 직장 많습니다. 지금 미국. 예.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막 1년에 막 한 달씩 캠핑을 가고 막 이렇게 놀아도 어떻게 잘 살지?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개념을 만드는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TV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인류 문명의 새로운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은 전부 다, 거의 전부 다가 서양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제사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제사혁명의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기업들도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 그러니까 개념을 창출해내고, 그 개념을 창출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이게 무선 옛날 전화기, 아주 옛날 전화기는 미국의 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화기가 이제 유선 전화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 막 이런 무식한 무선 전화기가 됐다가 지금 스마트폰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집단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은 중진국인데, 한국은 뭐냐면요, 그렇게 갖고 이제 이 미국이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개념의 뭔가를 만들어내면 설계도와 시제품을 딱 만들죠. 그럼 그 다음에 설계도를 보고 최고로 조립을 잘해. 잘 그거를 제작해냅니다. 이게 중진국입니다. 근데 뭐 라오스, 미얀마 이런 후진국에서는요, 설계도 조도 못 만들어. 아예 조도 못 만들어,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쓰죠, 이런 나라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 그랬잖아요. 창의적인 교육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교육은요, 서양의 교육은 답이 없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살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서양 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에 한국 교육은 어떠냐고요? 한국 교육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이 개념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설계도를 보고 그거를 잘 제작을 하는, 제조업에 잘 어울리는 교육이죠. 다시 얘기해서 한국의 교육은 정답이 있는 교육.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우리는 학교 수업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막 칠판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적고 외우잖아요. 그죠? 예, 다음 중 건강하게 사는 방법 10가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운동한다, 뭐 이런 거 쫙 받아 적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답이잖아. 우리는 책에 나오는 것만. 그거 외우잖아.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아이들은 막 발표합니다. 막 발표해. 예?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 건강하게 사는 법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사깁니다. 그러면 걔는 완전히 뭐 백목 날아가고 난리 납니다. 야, 너 선생님한테 지금 반항하냐? 야, 여자친구 사귀야 공부에 방해되지, 그게 건강에 방해되지.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자친구를 사귀면은요 엔돌핀이 돋습니다. 맞잖아. 엔돌핀이 돋습니다. 내가 여자친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복해지고요, 정말 건강하게 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맞잖아. 맞잖아요. 서양 교육은요,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인식시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교육, 이것이 그게 바로 창의력 교육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답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되게 웃깁니다. 뭐가 되게 웃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학 가. 연세대학보단 서울대학이 좋고, 마치 그게 너무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돈 벌면 행복해. 정답이에요? 야, 기왕이면 지방보다 서울 살고, 서울의 강북보다 강남 살고, 25평보다 50평에 살면 행복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고요. 여러분, 조금 넓은 평수에 사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돈이 조금 더 많고, 뭐 명품 옷 입으니까 좀 더 행복해졌습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엉뚱한 얘기인지 몰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요.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데 나만의 삶을 살지 않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하는 거 불가. 절대 불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야. 그럼 나의 삶을 뭐냐? 그게 바로 창의력. 나의 개념. 나만의 개념을 만들어서 개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창의적인 나만의 개념으로 나의 삶을 주도해야만 행복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절대 행복한 게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서양의 교육은 이런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선진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리더십 교육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인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 문명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 뭐 울릉도, 거문도 이런 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다 내 나라니까 다 걱정거리가 되죠. 그죠? 우리는 사실 뭐 다른 나라, 저 먼 나라에서 뭐 태국에서 뭐 왕이 무슨 스캔들을 일으켰네 뭐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야기거리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세계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다 있죠. 그만큼 스케일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은 항상 이 리더십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 부러우면서도 얄미운 게요. 하여간 미국 사람 만나보면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말도 못합니다. 그 자부심이 얄미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특히 백인들. 대단합니다. 그만큼 근데 얄미워요. 근데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뭘 보면 아냐면요. 이제 미국의 대학을 가잖아.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학교에서요. 너 여기 그냥 미국에 계속 남아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그렇게 미국 사람이 되려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미국 사람은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네. 그래, 그럼 영주권 내줄게. 한번 신청해봐. 미국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을 내줍니다. 즉 미국 사람으로 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계적인 인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 난리를 부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살아보니까 이 나라에는 미래가 있고 이 나라에는 뭔가가 옳구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 잘하고 그러면 별로 편견 없이 장학금을 줍니다. 거의 똑같이 대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그냥 모든 행사 자체가 무슨 뭐 국제대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포리너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포리너? 그런 말 없습니다. 예. 똑같이 그냥 대합니다. 똑같이. 예. 참 그걸 보고요. 참 이 나라는 그래 좀 더 나은 사람이 맞다. 내 인정. 정말 훌륭하네. 밉지만 얄밉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다 보면 후진국에 가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사니 니네들. 아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니네 그래갖고 잘 살기 힘들겠다. 그런 거 보이죠. 근데 그들은 모른다고요. 그걸 모른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 한 수 위에요. 그러니까 참 잘 살 수밖에. 이런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양 교육의 우수성은 행복한 삶을 향한 주도적인 지덕체 교육을 시킨다. 이 주도적이라는 말과 지덕체 교육, 여기다가 이제 자 별표를 하세요. 밑줄 쫙.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랬죠.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는 애시당초 힘듭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중심에 되어서 창의적인 삶을 그려나가고 내 방식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반대로 남이 만들어 온 틀, 25평보다는 30평, 강북보다는 강남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No. 백날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맞춰가지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요, 뭐 시험 봐가지고 뭐 행정고시 합격하고 뭐 의사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삼성전자 합격하고 엄청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닐걸. 내가 나의 삶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 주도적인 거. 그 다음에 지덕체. 이 지덕체도 되게 중요해요. 지덕체가 뭐예요? 그 미국 교육에서는 공부만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1인 1학기. 악기도 꼭 배우고 그 다음에 1인 1체육. 체육이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스포츠가.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에 나간다 그러면 막 태릉 선수촌에다가 이렇게 그냥 애들 몰아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오로지 그냥 운동만 시키죠.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학교의 운동선수도 운동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도 그래요. 은행원이면서 뭐 올림픽 뭐 무슨 선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가 됐을 때는 밥 먹고 그 운동만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악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육활동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학 갈 때도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죠. 그리고 우리도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쓸 때 뭐 봉사활동, 이거 다 많은 경우 가짜잖아요. 그죠? 봉사했다고 치고 막 또 이렇게 가짜로. 아유, 나 힘들어.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정말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왜 그 학과를 갔으며 나는 내가 배워가지고 나는 이 배운 것을 더 많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가 정확한 사람. 그래서 미국 대학 갈 때는 꼭 점수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 뭐 취업도 그렇고, 취업도 우리는 삼성전자 들어가고 그럴 때 입학시험 있잖아요. 공무원도 시험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시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 추천서로 가죠. 추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양 과목이죠. 예를 들어서. 그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는 진실된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졸업식 때 보면은 우리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 상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부 잘하는 학생, 봉사활동 많이 하는 아이, 음악 잘하는 아이, 체육 잘하는 아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게 다르다. 그래서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이렇죠. 그래서 미국 교육 받은 애들 보면은요,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다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다 잘났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 이 자존감이 대단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 정신과 또 이런 어떤 이 문화 성향에 의해서 긍정 마인드가 대단합니다. 그 언어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I'm very happy to meet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냥 언어 생활 도처의 해피야. 그냥 행복이야, 행복.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은 유행가 가사에만 나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굿모닝 팝스 할 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정말 행복하셔야만 됩니다. 이거 오성식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유행시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널려 있더라. 근데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유행가 가사나 시 속에만 있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한번 유행을 시켜보자. 그게 제가 굿모닝 팝스 할 때 저의 취지였습니다. 어쨌든요, 행복에 대한 이 긍정 마인드가 서양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슈퍼 긍정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기 힘듭니다. 제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진짜 자랑할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긍정 마인드 가진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슈퍼 긍정맨입니다.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해요. 이게 긍정 마인드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서양 사람들은 긍정 마인드가 우리보다 더 강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상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 하늘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나를 더 잘 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왜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결국은 긍정 마인드를 갖게 해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교육의 이제 장단점을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장점이에요. 한국은 전 국민이 교육에 매달려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죠. 근데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온 국민이 자식 교육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죠?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대학 가는 나라는 참 드뭅니다, 세계에.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 모든 부모들이 몰빵을 하는 그런 문화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식 교육에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거는 사실 상당히 그 군사적 문화, 그런 문화하고 그죠, 조금 연관이 있을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한다. 굉장히 우리는 밟아도 일어서고 이 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좋은 거긴 해요. 요런 거는 좀 좋은 점인데, 근데 사실 이제 단점은 아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답을 찾는 교육.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죠. 중진국의 개념이에요. 설계도라고 하는 정답이 있고 이 설계도에 맞춰갖고 우리는 조립은 잘해, 제작은 잘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설계도라고 하는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빨리 맞추고, 그래서 공식이라든가 쪽집게 강사라든가 뭐 이런 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그 선진 문화를 가지려면은 정답을 찾는 교육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정답을 만들어내는
교육이어야만 하죠. 여러분, 정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답은 과거의 유산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즉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산물. 예?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질문해 갖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서양은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정답을 찾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맨날 남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보고 조립을 하고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이나 국가나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잘 살고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개념을 창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특수한 교육을 조금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죠? 예, 사실은 그 불가능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또 좋아합니다. 아마 국민 투표하면 다 그거를 좋아할 겁니다. 예,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은요,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일이 똑같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요.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 뜨면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씨 뿌리고 패먹고 하잖아요. 해 떨어지면 다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겨울에 할 일 없으면 누구나 다 농번기라 그래가지고 쉬어야 되잖아요. 이런 농사꾼들의 특징, 즉 농경 문화의 성향으로는 모두가 동일해야 돼. 하는 짓이.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농사꾼들, 즉 농사 짓는 농업에 특화된 그런 그 생활 태도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농업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도 거의 다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 이제 이렇게 막 IT 공화국이 되고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농사꾼들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업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사고방식으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앞으로도 점점 폐지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그 사회에 대비하려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서양 교육을 시켜야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서양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현실적으로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살아볼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계층이라도 또 그렇게 갖고 나가서 많이 배워서 배워온 것을 또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유학을 갔었고 그래서 제 자신이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미국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또 우리 아들, 딸도 또 자식을 또 그렇게 시킬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도 발전한 거고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양 교육을 받았고 서양 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면 정말 서양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린애를 그렇게 외국을 보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십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서양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좀 힘들죠.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져서 애를 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보내기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에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